우리가 10월 초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에 노부모님을 찾아뵙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잠복기가 또 전염 기간이 증상 있기 하루 전부터 전염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도 노약자한테 전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향에 찾아뵐 때 사실 뭐 밀접한 접촉을 안 하면 됩니다. 증상 있기 하루 전이라 전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밀접한 접촉을 피하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기침 에티켓이라든지 또 그 양치질을 잘한다든지 가글을 한다든지 해서 그 호흡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은 전염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석 명절 때는 고향에 찾아뵙다 하더라도 그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상황에서 찾아뵙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신종플루의 중요한 감염 경로 중 하나는 감염자의 재채기나 콧물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다. 재채기의 속도는 시속 약 140km. 한 번 재채기를 할 때 내뿜는 침방울은 약 10만 개에 달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감염자와 얼마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신종플루 감염을 막을 수 있을까? 일본 국토교통청에서는 얼마 전 이에 관한 특별한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수도권 전철의 승차율과 승객 사이의 간격에 따라 신종플루 억제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 승객 사이의 간격을 약 2m 정도로 유지했을 때 신종플루 감염을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 있는지 연구한 결과 승차율을 20%로 낮추고 승객 사이의 간격을 2m로 했을 때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신종플루 발병 수치를 26분의 1까지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その方がですね、パンデミックの時には、通勤やめますかどうですかと、それから通勤方法を変えますかどうですかというようなですね、アンケートを行っていまして、でその結果に基づくとですね、どうもですね、今300万人の方が本当にパンデミックになった時には、197万。 신종플루의 또 다른 감염 경로는 손이다. 감염자가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을 할 경우 손을 통해 바이러스가 얼마나 옮겨질까? 손에 형광물질을 묻혀서 직접 확인해봤다. 불을 끄고 블랙라이트를 비춰본 결과 집안 여기저기에 찍힌 손자국을 발견할 수 있다. 만약 다른 가족들이 같은 곳을 만져서 바이러스가 손에 묻는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신종플루 전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은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시간까지 생존하는 것일까? 미국 질병통제센터 자료에 따르면 손에서는 약 5분, 마스크에서는 최대 6시간, 손잡이는 최대 8시간, 지폐에서는 2주까지도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 호흡기성 질환인데 왜 손을 씻어야 되나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신종 인플루엔자에 걸린 환자가 재채기를 한다거나 내지는 콧물이 나왔다거나 이런 호흡기 분비물이 환경 중에 책상이라든가 가구에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무심코 손으로 만졌다가 그 손이 이제 얼굴 근처에 갖다 대면은 호흡기에 바로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잘 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기 감염증이 돌 때 손을 잘 씻으라는 얘기는 물론 당연히 손을 잘 씻으라는 게 포함되어 있지만 씻지 않은 손을 얼굴 근처에 갖다 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의 경우 약 5천만 명의 사망자를 냈고 사스는 2003년 한 해에만 700여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으며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금까지 약 2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신종플루가 이들 바이러스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치사율은 높지 않지만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지난 6개월 동안 전 세계로 퍼져나가 약 32만 명을 감염시켰으며 4,2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노리는 것일까요? 올해 56살의 정경혜 씨는 신종플루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이틀 전부터 발열과 인후통 등 전형적인 신종플루 의심 증상이 나타나 급하게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그저께는 춤을 섞인 게 목에 따갑고 어제는 좀 열이 나고 어저께 같은 열이 나고 그러면 내가 병원을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몸이 가늠을 못 하겠어.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정신 차리고 지금 빨리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신종플루 증상 이외에도 그녀가 이렇게 급하게 병원을 찾은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예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을 알아온 신종플루 고위험군이기 때문이다. 인플루엔자 자체가 폐렴 같은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자다가도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괜찮지만은 가족들을 걱정시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저기 하면은 옆에 사람도 저기 하니까 빨리 그게 어느 체크 그런 예감이 마음이 생기죠. 한 15명 그 정도 15명 정도 온 것 같은데 고위험군이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만성 폐질성 폐질환도 있으신 분도 있고 당뇨 있으신 분이 제일 많고요. 등등 연세 고령이신 분도 있고. 실제로 9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신종플루로 사망한 환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11명 중 8명이 60세 이상이었다. 또한 병력을 확인할 수 없는 1명과 뇌사로 사망한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명의 사망자는 모두 평소 고혈압이나 천식, 당뇨 등을 알아온 고위험군 환자들이었다. 나이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전반적인 병에 대한 저항력, 면역 체계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이 위험하고 임신부의 경우에도 임신이 진행될수록 더 취약합니다.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있는 분들, 또 당뇨병을 앓고 있다든지 하는 대사성 질환자, 그리고 최근에 또 추가를 했습니다만 신경근육계의 질환이 있는 경우, 그럴 경우는 호흡하는 근육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자와 건강한 일반인의 면역력은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까? 고혈압과 당뇨 환자 각각 1명과 건강한 2사람의 혈액을 채취한 후 면역과 관련된 지표를 살펴봤다. 그 결과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진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우리 몸 백혈구들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외부에서 들어온 균들과 싸우다 보면은 싸우는 과정 중에 사이토카인이라는 계속 이런 물질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사이토카인들이 다시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 때문에 고위험군들은 이런 면역력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이런 신종플루에 좀 취약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센터, 신종플루 고위험군과 증증 환자들을 위한 격리병실이 있는 곳이다. 들어갈 때요. 이제 항상 이제 손으로 모든 게 오염이 잘 되니까 손을 자주 씻으라고 하잖아요. 네, 전실 있고 병실이 있는데 격리병실은 음압 시설을 이용해 환자가 숨쉰 공기가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다. 그 음압을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 0.6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음압이 저렇게 걸려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여기선 마스크 벗으셔도 되는데 이제. 예. 신종플루 의심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인 72살의 김병록 씨. 어저께 가게 나와서 일을 하는데 어째 으식으식 하더라고. 으실으실해서 이상하다 그러고 내가 그때 언제에도 아무도 안 가고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 보고도 갔었지. 가니까 송에서 써줘가지고 이제 여기 왔죠. 고 소리 내보세요. 예. 목은 안 아프세요? 목도 좀 부으셨는데. 네, 좀 아파요. 좀 많이 안 아픈데. 환자분이 입원을 하시게 된 이유는 일단은 고령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속하고 또 환자분 증상이나 그 흉부 엑스선 사진상 폐렴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기 때문에 입원하신 겁니다. 입원 후 할아버지는 항바이러스 제제인 타미플루를 처방받았다.
현재